자, 이제 저희가 개헌 얘기가 오늘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개헌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저희 국민의힘에서 먼저 개헌 얘기를 굉장히 세게 지금 걸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헌안 내기로 하고 지금 개헌특위위원장도 당 내에 설치하고 오늘 주호영 네,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임명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왜 이 개헌 얘기를 하느냐? 국민적인 여망을 담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한다는 것이 꼭 뭐 당리당략 때문에 뭐 조기 대선 이기려고 뭐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적 요구가 지금 이 순간 가장 그 실현 가능할 정도로 높아진 거예요. 개헌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응을 한다. 근데 지금 민주당 못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혼자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 혼자만 반대하더라고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행보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이 상태에서 빨리 그냥 여기서 그냥 게임 끝냈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흔들어 주자는데 저희가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사실 저희가 개헌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절차상 거의 불가능한 절차라고 많이 여겨졌잖아요. 이게 이제 연성헌법, 경성헌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드하냐, 네. 소프트하냐인데 정말 우리나라 헌법은 고치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거의 이거 네. 근데 요새님 개헌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개헌해야죠. 개헌 필요성에 네, 대해서 저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어요. 이게 87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도 아주 어렵게 이제 개헌이 돼서 대통령 직선제에 맞춘 이제 그쵸. 개헌이 됐는데 단임제라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단임제라는 게. 그렇죠. 단임제가 지금 이제 지금 네. 현재 우리나라 제도처럼 단임제라서 네. 누구는 이제 중임제가 되면은 앞에 4년 동안은 포퓰리즘 정책을 하니까 더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뭐 일견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임제가 되다 보니까 레임덕이 빨라지고요. 레임덕이 빠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제 일할 기간이 없고 또 5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처음 시작할 때도 되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다음이 없으니까 그냥 되는데 집중하는 것이 되더라. 그리고 임기가 5년이라는 아주 애매한 숫자여서 네. 4년 단위로 되는 지방선거하고 이 총선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임기 중에 2번을 총선을 하고 MB가 그랬잖아요. MB가 MB가 두 번 네, 그런 거 하셨었죠. 안 맞는다. 네. 그래서 이걸 뭐 임기를 바꾸던 중임제로 바꾸던 뭐 그런 논의가 많고 대통령 권한이 또 어떻게 보면은 세다면 세고 또 국회 권력이 또 어떻게 보면 세다면 세고 이 여소야대가 계속 나온다는 그 문제 때문에 이 제도하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비토크라시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거부만 하는 이런 네.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다. 어떤 식으로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5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청와대 근무를 해보면 처음에 그러니까 5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오롯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2년 차 넘어가고 나면 진짜 조금씩 힘이 빠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이 뭔가 정책 드라이브를 못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때부터는 국회 권력이 어디에 편중돼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색깔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저도 좀 개헌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근데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는 절대로 안 받겠죠. 아마도 아예 안 받을 것 같다고 보시는 거죠. 시간 끌 거예요. 시간 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근데 결국은 이 조기 대선 국면이 됐을 때 답은 해야 돼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재명이 지금 거의 뭐 다 내주는 거 아니에요? 본인 정체성을 완전히 훼손하면서까지 그렇죠. 이재명이라는 사람 이름도 다 바꾼 거잖아요. 성도 이름도 다 바꾼 셈이 됐는데 개헌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겁니까? 다 개헌하자고 하는데 안 됩니다. 현 제도는 좋습니다. 이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선을 지키면서 할 거냐. 그런 정교한 정치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못 됩니다. 제가 볼 땐 이재명. 예. 하긴 그것도 그 말씀하실까 저는 이해가 확 되긴 하네요. 진짜로 어떻게 대선 전국에서 개헌이 얼마나 큰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이게 지금 이번 대선은요. 대선이라고 그냥 확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송구하긴 한데 지금 이 정국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개헌도 할 수 있고요. 선거 제도도 바뀔 수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제도. 지금 소선거제 하고 있잖아요. 이 제도라면 계속 이렇게 됩니다. 계속.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중선거구제로 바꾼다거나
그쵸. 아니면 뭐 도시만 중선거 구조라고 뭐 지방은 소선 구조 유지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절충을 한다거나 아, 비례대표제도 뭐 없앨 수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광역으로 비례대표를 이렇게 묶어서 한다거나 네네. 권역별로 권역별로, 네, 권역별 비례대표를 예. 할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몇십 네. 년을 했었어요. 몇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상황이 돼버렸다. 권력이 공백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의원들 말고 국회 입법조사처나 이런 데서 생각 선관위도 그렇고요. 생각보다 개헌, 그러니까 선거 제도 관련돼서 논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럼요. 이게 네. 지금은 민주당이 많이 이겨서 그냥 가려고 하는 그거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 내에도 양심적이고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누가 이 뚜껑만 따주면요. 이거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정국이다. 권력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과거에는 대통령이 있고 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해? 그래서 계속 미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원로들도 아주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개헌, 그다음에 이 선거법 개정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높다. 개헌이 안 되더라도 선거법은 바뀔 수 있다. 저는 선거법 개정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봐요. 하긴 이재명 대표가 본인 권한을 못 내려놓더라 하더라도 개헌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책은 결국에는 선거제도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요, 그 비례 위성정당 내보내서 이렇게 기형적으로 네. 국회 구성이 되는 과정도 이재명이 지난 총선 때 약속 뒤집었잖아요. 그렇죠. 뒤집었었죠. 네. 그것도 공격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사과도 할 거고 자기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해버렸잖아요. 뭐 멋있게 지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러면서 그건 100% 바뀌어요. 그러면 같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책이 지금 완전히 그 항공모함이 변침하듯이, 그러니까 작은 배가 변침하는 게 아니라 항공모함이 변침하듯이 확 돌아섰는데 과연 개헌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앞으로 남은 정치 스케줄상 어떻게 보는 것도 큰 관건일 것 같긴 하네요, 진짜로.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만 더 첨언을 하면 자 개헌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헌법 가치 얘기가 나오고 개헌하는 이유 왜 개헌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결국 국가가 운영됨에 있어서 환경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87년 체제가 유지되지 못할 만큼 나라가 커졌고 국민의 인식도 바뀌었고 수준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정치권 세대 교체 얘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정치권 세대 교체까지.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의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주류로 있는 60년대생들, 50년대 후반생부터 이 사람들이 20년 이상 진행을 해왔던 87년 체제의 이 정치 상황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새로운 헌법 체제 또는 새로운 어떤 선거제도 하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 구조를 짠다고 할 때 네.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인물 교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대 교체.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시대 정신이 바뀌게 되겠네요, 진짜. 국민 중위 연령이 네. 5천만 명 쭉 0세부터 나이 많은 분까지 해서 가운데 연령이 만 45세인데 지금 이 사람들 너무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쪽에 있잖아요, 요쪽에. 네. 그러니까 중심이 안 맞는단 말입니다. 무게 중심이 안 맞는 지금 국회 구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한 문제 의식을 분명히 국민들은 자각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87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헌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죠. 뭐 투표하는 거에는 뭐 못하는 사람이 못하신 분들이 엄청 더 많을 텐데 아예 개헌 자체를 저는 이제 책 교과서에서만 받는 사람인데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국회 통과해야 되고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 받아서 국민 투표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합의 과정이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고등학교 들어요. 1학년 때로 했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개헌이 있었어요. 뭐 5공화국 헌법도 있었고 네. 81년도에 있었고 그건 뭐 제가 어릴 때니까 87년 고등학교 제가 1학년 때 개헌이 될 때는 정말 그 협상 과정이 굉장히 지난해서 제가 그때 막 신문도 맨날 보고 하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보면은 야 이게 될까 했는데 그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6월 29일 날 대통령 직선제로 우리 바꾸자라고 하는 선언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87년에 네, 87년.
거기서부터 그냥 급물살을 타게 된 거예요. 어떤 선언적인 의미로 딱 물꼬를 터주니까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개헌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번에도 그런 급물살 탈 수 있는 어떤 기류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 변화의 기류가 생길 수도 그게 있겠네. 이재명 2심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여러 예.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제도였느냐 아시잖아요. 체육관 선거 통해서 그렇죠. 예. 7년 단임제였었습니다. 7년 단임제. 그렇죠. 7년 단임제. 7년 단임제. 네. 그러니까 그런 헌법 체제하에서 지금의 체제로 대통령 직선제라면서 5년 단임제로 바뀌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대통령 직선제를 71년 선거 이후로 10몇 년 만에 16년 만에 하는 거였으니까 네. 그때 국민적으로 감동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그러면 이제 대통령 임기를 바꾼다거나 뭐 중임을 한다거나 또는 뭐 권한을 다시 이 시대에 맞게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정부 통령제가 나올 수도 있고 탄핵 때문에 이 난리를 치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이번 계엄 정국 때문에 헌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보게 되면서 이게 입법 불비가 되게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 많죠. 진짜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특히 헌법이 생각보다 물론 만드실 때 되게 정교하게 잘 만드셨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좀 못 따라온다는 표현보다는 좀 입법 불비에 따라서 좀 보충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은 보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 세대만 해도 개헌 자체가 지금 개념이 잘 안 떠오르요. 이렇게 그렇지 안 떠오르죠. 안 떠오르죠. 이해는 되는데 교과서를 보면 이해는 되는데 안 떠오르긴 안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의 그 임기 규정만 봐도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데 왜 5년인가 이상하지 않아요? 4년 중임을 주장하던 세력이 있었고 6년 4년 중임 아니면 6년 단임 7년 길다고 네. 이렇게 주장하던 양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맞춘 게 5년 단임입니다. 그렇죠. 6년은 너무 길고 내가 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번 선거 지면은 6년 기다리면 너무 기니까 5년으로 잘라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지난 대선 때 제 기억에는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했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그런 얘기 네, 했죠.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이번에는 그렇게 못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그렇게 네. 못 넘어간다. 이게 진짜 생각보다 저희가 앞으로 정치 스케줄이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이 개헌이 완전히 이제 핫한 이슈로서 좀 저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 확실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재명이 담보로 내놓을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이제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사실 저희가 기사에서 제목 가리고 내용만 보면 그러니까 앞에 이름 다 빼고 보면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정책이 맞나라는 생각 들 정도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근데 뭐 해야 정책이죠. 벌써 또 받기자료 52시간제 그것만 빼면 안 되겠니? 라고 하고 있잖아요. 진짜 철학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념이고 그 정당의 정체성인데 그거를 너무 쉽게 무슨 옷 갈아입듯이 그냥 바꾸니까 사람이 이제 믿음성이 없는 거죠. 네. 양치기 소년 되는 거죠. 네,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결과는 본인의 몫이다. 네.